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쓰이기도 하는데요. 전투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약자를 도와주기도 하며 통신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다른 분야로도 능력을 인정받아 취직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현대차의 투싼입니다. 태국에도 현대차는 진출해 있는데요. 태국의 한 현대차 쇼룸에는 매일같이 쇼룸을 지키던 유기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뒀더니 어느새 쇼룸 안으로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쇼룸 관계자는 사원증을 만들어주고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름도 투싼으로 지어줍니다. 투싼이는 쇼룸에서 마스코트 역할을 아주 잘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치과의 조조입니다. 미국의 한 소아 전문 치과에서는 골든 리트리버 조조를 간호조무사로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조조의 주된 업무는 어린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치과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든데요. 그때 강아지가 와서 살랑거려주면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 전문 훈련을 받은 조조는 겁먹은 어린이들의 손에 발을 살포시 올려주는 등의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조가 취직한 이후로 안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감소했으며 아이들이 조조를 보기 위해 치과 예약을 미루지 않는다고 하니 사료값 이상의 마케팅 및 실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키시역의 타마입니다. 키시역은 일본의 아주 작은 시골역인데요. 1999년생인 이 고양이는 원래 키시역의 매점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미코짱의 새끼입니다. 미코짱과 타마 그리고 다른 유기묘인 치비까지 함께 오순도순 키시역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 고양이의 귀여움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며 이들은 키시역의 명물이 됩니다. 그러자 아예 와카야마 현에서는 2007년에 이들을 직원으로 취직시키는데요. 평생 사료와 주거 공간, 평생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타마는 명예 역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달아준 게 아닌데요. 타마 역장에 근무 시간 및 근무일 표도 있으며 아예 고양이 역장에 근무실도 만들어주고 타마 열차까지 개발하여 운행하였으며 역 내부에는 타마 고양이의 캐릭터 그림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차표를 아예 타마로 만들어 기념품으로 팔기도 했으며 그 외의 타마 굿즈도 개발되기도 하여 많은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역 자체를 고양이 모양으로 재건축하기도 합니다. 타마의 인기는 굉장히 많아서 해외에서도 타마를 보러 오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아 무인역으로 운영되던 키시역은 타마 역장 이후로 관광객 수가 확 늘어 2014년에는 227만 명이 올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아예 지역 경제를 살려버린 것인데요. 타마는 2009년에는 임원으로 승진하고 2013년에는 철도회사 사장 대리까지 승진합니다. 실제로 미야모토 가스히로 간사이대 교수는 타마가 역장에 취임하고 약 120억 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타마 역장은 신부전증의 악화로 16년의 묘생을 마감했는데요. 타마 역장의 장례식에는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죽음을 애도했으며 타마는 영구 명예 역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부역장이었던 이타마가 후임 역장이 됩니다. 와카야마 민영철도 회사 사장과 와카야마 현 지사 등이 참여한 장례식을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연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17년에는 타마의 역장 임명 10주년 기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타마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의 다른 역들도 염소 역장이나 원숭이 역장 등을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양이 역장이 있는 역이 있었는데요. 2014년 천안의 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던 고양이인 다행이로 시민단체의 주선으로 역역에서 명예역장으로 임명되고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운영하고 다행광장까지 만들며 제2의 타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김행균 역장님이 퇴직하자 보호소로 넘어갔고 2017년엔 보호소를 탈출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고양이 카페의 쥐, 아이보리와 레미, 에일리입니다. 보통 쥐와 고양이는 상극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상극이죠. 그런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뉴욕의 고양이 카페에서는 쥐가 새끼 고양이를 돌보는데요. 태어난 지 4주 된 새끼 고양이 에보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받는 과정에서 아이보리라는 쥐를 한 공간에 넣었더니 둘이 서로 쓰다듬고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에보니는 곧 세상을 떠났지만 직원들은 쥐와 고양이가 친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도 새끼 고양이들을 쥐들에게 맡겼다는데요. 다른 고양이 새끼들도 쥐들은 잘 돌보았고 고양이 카페는 레미와 에밀리라는 쥐도 고용합니다. 하지만 원조 유모인 아이보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후임을 맡은 레미와 에밀리가 유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세리프오프 역사예술박물관에는 머레이란 이름의 고양이가 취직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취직 과정이 재밌는데요. 박물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유기묘였는데 점점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박물관 직원이 만우절에 장난으로 고양이의 이름으로 구직 신청서를 써서 언론사에 보냈는데 이게 지역 언론을 타며 박물관 측에 언론사가 채용 여부를 물어보면서 아예 박물관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여기저기 참 많은 취직을 하는데요. 영국 총리 관저에서는 수렵 수석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고양이가 근무를 서고 있으며 하는 일은 날벌레와 쥐를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렵 보좌관의 역사는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심지어 2012년에는 레리라는 수렵 수석 보좌관이 근무 태만으로 해임됐지만 후임으로 들어온 고양이 프레아가 건강 문제로 퇴임하자 다시 레리를 복직시키기도 하는 등 사람이랑 완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동물원에 사는 펭귄은 노르웨이 왕실근위대 명예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913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동물원이 개장할 때 노르웨이에서 펭귄을 선물했고 1972년 군악대 축제에 참가한 닐슨 중위가 이 펭귄을 눈여겨보고는 노르웨이 국왕에게 마스코트로 삼자고 하였고 노르웨이 국왕이 명예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름은 장교와 국왕의 이름을 따 닐슨 올라브라고 짓습니다. 왕펭귄 종의 이 펭귄은 대를 이어가며 연대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왕이 에든버러 동물원에 방문할 때마다 계급이 올라 일병으로 시작해 93년에 상사, 2005년엔 대령 계급장을 달고 2008년에는 기사좌기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요즘 참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이렇게 재능을 살린 일자리를 꼭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